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이 HLB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3년 8월 12일이고요. 토요일이고 오후 2시 2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이죠. 바이오 기업이고 대표적인 칩 플랫폼이 있습니다. 뭐죠? 리보 세라립입니다. 자, 리보 세라립이고요. 요 리보 세라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현재 네 가지에서 효능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암에 효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성량암입니다. 성량암에 효능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뭡니까? 대장암 요런 데도 있고요. 네 번째가 위암입니다. 위암. 이 중에서 3상이 지금 완료가 된 것은 간암과 위암 쪽이고요. 성량암 이상, 대장암 이상입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실제로 간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요게 3상이 완료가 되었죠. 자,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특히나 작년에 뭡니까? 종양학회, 유럽 종양학회라고 있습니다. 이 종양학회에서 리보세라립이라고 하는 요 논문이 뭡니까?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임상 3상의 결과가 특히나 FDA에 승인받은 이 약물보다도 효능이 좋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의학 저널에도 실렸다라고 하면 분명히 리보세랄이 간암 쪽에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리보세랄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항서제약에서 만든 이 카넬립 주맙이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이제 병용으로 했을 때 최상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리보세라립은요, 표적 항암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카넬리주맙은 뭡니까? 면역 치료제. 요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두 개가 병용이라서 요건 이제 항서제약에서 만든 것인데 요 항서제약하고 HLB는 서로 협력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완료 3상이 끝나고 나서 5월달, 올해 5월달입니다. 올해 5월에 뭡니까? FDA에 드디어 신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HLB가 신청하겠다. 언제 하는데? 작년에 이제 연말까지 하겠다 했는데 그 다음 년에도 안 했다는 것이죠. 안 해가지고 주주들이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이거 언제 하냐, 할 의지가 있냐 등등 해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언제죠? 5월 달에 드디어 신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떤가라고 물어봤을 때 FDA 이 부분이 이제 본 심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HLB 관계자하고요. 관계자하고 그 다음에 뭐죠? FDA 관계자하고 서로 만났다. 첫 미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8월입니다. 자, 미국 FDA와 신약허가 봄시사 개시 후 첫 미팅을 완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아까 제가 공룡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회사 엘레바와 항서제약이 같이 만났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요 임원들이 FDA 심사관들을 상대로 간암 1차 글로벌 3상 데이터 등에 대한 회사 측의 발표 후에 FDA 측의 질문을 받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DA가 매우 만족하고 있고 이례적으로 어떠한 이의제기나 추가 요청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FDA와 원활한 소통으로 신약허가 절차가 순항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저널에 당사의 임상 결과가 연이어 소개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리보세라립과
카넬리증과 병력요법의 명성과 가치가 거치고 있다. 역대 간암 치료제 중 최고의 약효를 입증한 만큼 FDA와의 남은 절차도 순조롭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재무를 봤을 때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어쩌면 올 2분기에도 적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게 3년 연속 적자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이제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HLB를 볼 때 자회사들이 있어요. HLB 생명과학 같은 자회사들이 죄다 적자입니다. 적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지주회사의 성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회사들 실적까지 다 더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뭡니까? 별도 기준으로 봤더니 오히려 흑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코스닥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면은 뭐죠? 이게 관리 종목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별도 기준으로 흑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가 상당히 안 좋은 건 맞아요. 안 좋은 건 맞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 리보세라립이 만약에 FDA를 통과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점유율 전 세계에서 한 간암 시장에서 3%의 점유율을 갖고 오면 한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가능하다. 요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HLB에서 제시한 IR 자료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실제로 팔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만 나와도 명실상부 뭡니까? 셀트리온이랑 시총이 같이 똑같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셀트리온은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바이오지만 돈을 잘 버는 회사예요. 여기 보시면 22조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1년에 한 6,400억, 7천억, 요 정도 벌어요. 근데, HLB가 만약에, 간암 시장에서 점유율 한 3% 정도 갖고 오면은 한 1조 정도 영업이익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1조 아니더라도 한 7천억만 벌어와도, 그러면 시총이 이거에 거의 뭐 7배나 8배는 가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예상 시뮬레이션이고, 실제로 얼마나 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HLB가 가지고 왔었던 자료를 봤을 때는 미국 쪽에, 특히나 FDA가 미국에 있죠. 이 미국 쪽엔 뭡니까? 바로 미국 쪽에는 이 뭡니까? 오히려 미암보다는 간암의 환자 수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는데,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들이 이렇게 보이죠. 바이오스텍, 테라퓨틱스, 생명과학, 제약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이 간암, 성냥암, 위암, 대장암, 그 다음에 교모세포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글로벌 간암과 위암인데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간암의 환자 수가 훨씬 더 많구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요. HLB 자체적으로 이래 조사를 한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작년 IR 자료에 또 나오죠. 우리가 그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요걸 봤을 때 지금 간암인데요. 시나리오가 있어요. 여기에 봤을 때 지금 여기 시장 침출했을 때 거의 1조 가까이 9,600억 벌려고 하면 시장 침출 3% 정도는 잡아와야 돼요. 중국을 제외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 3%만 확보해도 얘네들은 지금 1조 가까이 벌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만약에 10%까지 점유율 올린다, 3조 원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얘가 정말로 3% 정도 확보를 해서 뭡니까? 9,600억 정도 번다라고 하면 시총이 셀트리온이랑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바닥 중에 바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주가가 선반영이 돼서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통과할 가능성 대단히 전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반함 상상이 잘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통과 받을 확률이 80%가 넘어요. 84%입니다. 그러면은 통과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거 이제 통과 언제 나오느냐 발표가 내년 5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8월이니까 8, 9, 10, 11, 12 그리고 1, 2, 3, 4, 5입니다. 길어야 10개월이고요. 짧으면 한 8개월에서 9개월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빨리 나오면 그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 모아가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내년 돼서 살려고 하면 여기가 아니라 이미 6만원 이런 자리에 가 있을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이 무거워서 못 간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 HLB가 가남 쪽에서 성과를 보여준다라는 이야기가 돈다면 주가는 얼마든지 손쉽게 올라갈 수도 있다. 얘는 한번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갑니다. 요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얘는 분명히 이거는 세력이 있다. 올라간단 말이죠. 지금 또 빠졌지만 이게 또 요렇게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얘는 아셔야 되는 부분은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이랑은 무관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라고 할지라도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연구개발이 길어지는 길다라고 하기 때문에 1년, 2년, 3년까지 적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 결과가 뭔가가 확실하게 나오고 난 다음에 적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업을 버려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기업이 이제 가남 쪽에서 이제 항상 바이오는 꿈을 먹고 살아가는데 이 꿈이 현실이 된다면 얘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HLB가 아까 보였다시피 3% 정도를 차지해서 한 9,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온다면 명실상부 시총이 세트리온이랑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에코프로처럼 10배 갈지 8배 갈지 7배 갈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셀트리온 보셨죠? 22조입니다. 얘 3조 8천억이에요. 그러면은 7, 3은 21, 한 7배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강함이 통과가 되고 실제로 3%의 점유율을 갖고 와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모아 가볼 만은 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강력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거 신규 매수해도 저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 짓고요. 저는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